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2014년도 경마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장마철과 좀 겹쳤습니다. 겹쳐가지고 주중에 많은 비가 내렸고 뭐 요즘에는 배수가 좀 잘 되죠. 예전 같으면은 이 골이 깊은데 특히 사코나 내축조로 같은 데는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막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여름이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배수가 참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모래 입자도 보면은 그 뭐랄까 예절 같으면 좀 비가 오고 나면 바로 이렇게 좀 다져진다 그럴까요? 해수욕장에 그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을 때 그렇게 딱딱한 그런 모습. 예전엔 비가 오면은 경주로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요즘은 좀 뭐랄까요, 좀 두터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이제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그 말의 경주를 좀 통해서 분석을 좀 세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뭐 7월 첫 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7월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7월 1일부로 이 부담 중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려면 한참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7월 1일부로 그러니까 1kg씩 늘어난다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예를 들면 2살짜리 순말이 53kg를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1월 1일부로 나이가 먹기 때문에 3살이 되면 55kg를 달았습니다. 55kg를 달았는데 그게 이제 데미지가 크니까 전반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1kg를 부담 중량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해서 또 1kg가 올라가서 7월 1일부터 55kg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kg에서 갑자기 55kg를 달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1kg를 올려주고 전반기에는,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1kg를 더 올려준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교배 시즌이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입니다. 말은 임신 기간이 350일이요? 350일 정도 된다라고, 11개월 정도 된다 보면 그러니까 3월 생들이 많은 거죠. 빠르면 3월 생들. 늦은 말이 거의 한 4월 말생, 뭐 5월, 간간히 5월 달에 태어난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간혹 있는 일이고, 대부분 보면은 뭐 4월 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월 생이면 만 2살이 되면은 4월 달 되면은 그 경주에 출전하게 되죠. 만 2살이 되면 2년 후에. 그렇다면 그 조교하는 기간, 그러니까 한 2달, 3달 걸린다고 보면요. 4월 생이면 4월, 5월, 6월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7월 달까지 5월 달에 들어오죠. 뭐 한두 달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5월, 6월, 7월 훈련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거의 신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무척 많습니다. 경주에 신마들이.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월생들이 많기 때문에 4월이면 2살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1kg만 늘려주고 후반기에는 1kg를 더 늘려서 55kg, 한꺼번에 2kg의 부담량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7월의 첫째 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월호 이제 여파 때문인지 지금 토요일 경주에서 13개인가요? 토요일이 13개. 이제 앞으로 14개 경주도 있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뭐 경주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출전하는 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주가 242두인가요? 242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여느 때보다 출전 두수는
적죠. 그러니까 11경주, 11경주, 토요일 11경주, 일요일 11경주를 했을 때, 22개 경주를 했을 때 자원이 많을 땐 거의 뭐 260도 가까이 되죠. 260에 70도. 근데 지금 경주는 14개, 11개면 25, 13개, 24개 경주입니다. 24개 경주인데 2개 경주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40도라는 것은 그만큼 경주에 출전하는 그 두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는 없다라는 얘기죠. 재미는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혼전 경주가 있고 또 인기마 경주는 인기마 경주대로 좀 분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의 첫째 주 7월 5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는데 뭐 어떤 경주는 좀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경주도 있습니다. 그런 경주들은 좀 짧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국내산 6군 8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이제 쉬운 경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부진마들 간의 그 혈투, 결전을 펼칠 때는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이 경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메이징 터치와 트리케트 뭐 이런 마필들 뭐 분명하죠. 7번, 2번이요. 예. 7번이 인기 1위권이고 2번 어메이징 터치가 인기 2위권인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런 어메이징 터치나 트리케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5초 가까운 그런 순발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리가 1300m 유리하죠. 얘는 좀 유리한데 체구가 좀 작다는 거. 그다음에 어메이징 터치는 결정타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필 뭐 에스페로 하나가 지금 그 말이 참 체형은 얇은데 유연해요.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1300m를 그러니까 1100m나 1000m 정도 되면은 얘를 좀 이런 경주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트리케트도 뒤에 있고 어메이징 터치도 단거리에서도 걸음이 무너지는데 에스페로가 만약에 1000m나 1100m 정도가 된다면 뒤에서 가만히 붙들고 있을 때 라스트에도 좀 이런 유연함성의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될 텐데 거리가 너무 길어요. 1300m는 얘한테는 조금 깁니다. 물론 뭐 어메이징 터치나 트리케트가 실수를 해준다면은 뭐 어부지리 입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자력으로 입상이 안 되는 마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열 파이터 이제 역시 리비어 혈통답게 좀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고요. 그랜드 펄도 매번 지금 조교하는데 따라도 못 가는 빅토리 블루 그렇고. 네, 결국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7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그러나 27이 그렇게 쉬운 마필은 아니다. 쉽게 공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경기였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요. 국내산 6군 마필들입니다. 아마 이 경주에서도 3번 광속이 10군데, 15군데. 그러니까 예상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합지에 15군데가 다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서는 마이러닝과 마이해피 뭐 이 두 마필의 객관적인 전력이 좀 우세 속에 우세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마리지아 그렇고 이제 이 포인트는 이 미라클 캣입니다. 미라클 캣인데 직전에 뭐 최고 작은 마필이고 여러분들 여기 병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일 날 우후지 근육통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
좀 파행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파행은 파행이죠. 보행이 다르니까 좀 그걸 전체적인 통틀어서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 건데 우지 근육통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하게 운동을 했을 때나 뭐 그랬을 때 좀 오는 좀 뻐근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데 뭐 이런 건 풀릴 수가 있습니다. 풀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선행이 관건인데 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뭐 마이러닝도 욕심내면 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이 해피도 갈 수가 있는데 미라클캣이 조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보 위주로밖에 못했어요. 그럼 아직 안 풀렸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미라클캣은 그렇게 해서 접어둔다면 3번 광속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3위권에 있었는데 뛰는 거 보니까 아직 이런 경주인데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속주의 조교보가 참 조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좀 세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스포의 스피드가 안 나와요. 스포의 스피드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자세 좋고 유연성은 있습니다만은 단지 하나 이제 이 후구 추진력이죠. 뒷다리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스피드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역시 인기권에 있지만 불안하다. 결국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뭐 마이러닝이나 마이 해피 쪽인데 역시 저배당입니다. 뭐 삼복승식도 공략할 만한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뛰어서 뭐 어떤 순서가 정해져 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지 미리 예측하기는 좀 뭐 물론 6, 7이 말씀드린 대로 6, 7의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데 이 마필들만 봤을 때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2배짜리의 불안한 마필들 거기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군해산 육군. 이런 경주는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사실 뒤를 좀 고르기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왜 까다롭냐 그러면 욕심은 10번마 포트시입니다. 욕심을 내야 될 말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말은 포트시인데 자, 외곽에 있어요. 뭐 선행이면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쪽에 말을 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얘가 포토시라면 안쪽에 말을 두고 돌 수가 있죠. 여태까지는 이제 정평수 기수가 뭐 뒤로 들어간다든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천했는데 정평수 기수가 뒤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11번 게이트에서 앞에 말들이 선두권에 있는 마필이 좀 있었죠. 뭐 한 7, 8마리가 있었는데 3코너를 선회하면서 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왜 뒤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왜냐하면 선두권에 7, 8마리가 조금 앞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이 남았는데 바깥으로 돌 일은 없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은 제 얘기는 그 전에 미리 선두권 외곽에 좀 붙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주 흐름이 좀 빨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보십시오. 빠르질 않죠. 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시를 좀 선행을 못 나서도 뭐 2, 3마리 안쪽에 두고 얘가 이렇게 따라간다 치더라도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자, 근데 이제 후차권이 좀 문제죠. 블랙우먼도 직전 뛴 거 보면 라스트 없고 치포도 라스트가 없고 같은 프리스가 이제 선행을 나설겠죠. 나서려고 할 겁니다. 또 송재철 기수고 좀 캐리어가 좀 짧은 기수들은 일단 뭐 가끔 보면은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 무리한 전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제 카튼 프린스의 저도 개인적으로 카튼 프린스 쪽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카튼 프린스가 뒤가 없어요. 물론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주는 뭐
14군데 머리가 잡혔네요. 그 다음에가 블랙우먼이고 포토시는 좀 뺀 데도 있네요. 이게 한 3위권이네요. 치포가 2위권인데 얘도 별거 없습니다. 발 쓰는 거 보면 별거 없고 요 정도는 뭐 하도 그 말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받치고 가는 정도인데 포토시가 이 경주에서는 단거리에서는 좀 유력하다.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혼합 4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이산인가요?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경주 다이산. 그러니까 강한 인스텝킥이라든가 빛의 정상. 물론 빛의 정상이 좀 1400은 처음 뛰어봤죠. 그러나 인스텝킥은 뛰어봤는데 역시 다이산의 빛의 정상 5.9배밖에 안 됐는데 이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꼭 그래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기수 욕은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흠잡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에 맞게 그 전개를 해준다거나 기승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승술 모든 걸 포함해서 기승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전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다이산은 그 정평수 기수가 자꾸 무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인스텝킥이나 빛의 정상이 그렇게 약한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조금 한 수 아래의 마필들과 뛰어서 졌고 두 마필이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론적이야 다이산이 이겼기 때문에 다이산을 세게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인스텝킥이나 빛의 정상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전부 다들. 사실이 그랬고 인기 3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위키드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주행 심사라고 데뷔전을 출전 취소, 왼 뒷다리 질병, 왼쪽 뒷다리 질병, 제가 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마필은 참 체형이 좀 큰데도 커 보여요. 커 보이는데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아직 빵긋빵긋 활기찬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뭐가 하나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돼요.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걸 갖추면 정말 명마예요. 근데 이 단점만 두 가지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단점이고 하나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단점을 덮어버리면 돼요. 극복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시공초를 예를 들자면요. 얘는 지금 컨디션도 나쁘고 몸놀림도 빳빳하고 지금 뭐 좀 이렇게 공백기도 갖고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능력을 좀 알로 보는 거죠. 반대로 위키드 메신저처럼 좀 힘은 조금 딸리지만 활기는 좀 부족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건데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 맹산호랑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거 순발력 없던 마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1300m에서 이동국 기수가 선행을 가고 나서부터는 앞에 가요. 누구예요? 정평수 기수가 또 그 말 갖고 장거리가 1군 가서도 앞에 붙어버려요. 좀 쉽게 좀 망가져서 지금은 폐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5번 최강하버입니다.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매번 실전에서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좀 자기 능력을 못 보였다. 최고 작은 마필 치고는 상당한 근성을 갖고 있는데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000m예요. 국산말이 지금 부담 중량이 뭐 2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입기 위해서 1000m에 왔는데 이 임기훈 기수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해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어떤 신인 기수들답지 않다라는 얘기죠. 같은 캐리어면 역시 부산에서 10여 년 동안의 조교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마필의 능력을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으로 기대면 아무래도 똑바로 뛰는 마필하고 안으로 기대 사행하는 마필하고 거리가 벌써 골이 날 때 되면은 크진 않아도 1m 정도는 차이 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근소한 차이였을 때는 누가 조교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승과 준우승 또는 입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최강하버가 실전에선 또 그럴 수 있지만 여지까지 보여준 그런 심한 내측 사용보다는 덜 할 것이다. 조교가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개마입니다. 이마필은 등 체형은 좋은데 이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으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제 스스로요. 이 고개 높은 말들 대부분 보면 이 뒷다리 쪽에가 부자연스럽거나 짧게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자연스럽거나 경직됐다라고 그러죠. 좀 부드럽게 들어가질 못하거나 또 하나는 파행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뒤가 차지를 못하니까 앞이 들려요. 앞이 들립니다. 근데 앞이 들려서 뒤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뒤 후구 쪽에가 문제가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인 것 같은데 이 번개마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짧게 들어갑니다. 짧게 차요. 그러니까 앞이 뛸 때 보면은 뒤가 팍 차주고 앞으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차주질 못하니까 앞이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력이 좀 부족한 거죠. 스피드가 안 나는 거죠. 삼정별이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얘는 체구가 작으면서도 보면 다리는 짧고 체장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육전을 뛰면서 여기 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봐줘야죠. 오늘은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약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강하버가 또 실전에서 좀 심하진 않지만 또 기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염려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주가 좀 빠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키드 메신저가 조금 늦더라도 좀 유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오늘 4경주 참 길게 했네요. 자, 9마리가 7전에 있는 5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요. 혼합 4군.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후주 퍼펙트가 2주 만에 나왔는데 인기 1위였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저는 안 찾아봤는데 제가 기억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왼쪽 뒷다리에 파행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 뒷다리의 파행과 500kg가 나가면서도 이 후구가 작다.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엉덩이와 어깨 쪽의 바란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게 앞이 이만하면 뒤는 요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 큰 거, 작은 거, 뒤에는 작은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뒤가 좀 차줘야 됩니다. 이 부드러워요. 말이 다 부드러운데 딱 하나 단점이 그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좀 커 보여요. 장점보다. 부드러움보다 후구가 작은 게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주 퍼펙트가 물론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나이 먹은 그 조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큰데요, 말이. 이렇게 어깨나 이런 후구 쪽에 보시면서 큰다는데 저는 좀 그게 짧아서 그런지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빛의 여왕입니다. 얘는 반대죠. 후주 퍼펙트하고 반대인데 좋은 등치를 갖고 있지만 정말 몸놀림이 너무 뻣뻣해요. 막 두들겨.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 날인가요? 예,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야호 프레이즈, 야호 프레이즈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막 두들겨 패는데도 못 나가요. 다른 그 국산 신마, 천일, 빅토리 블루 이런 마필들 스피드 없거든요. 근데 얘가 걔네들하고 같이 뛰면서 막 우르륵 뛰는데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도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말들을 대부분 보면 거의 뭔가 단점이 있어요. 뻣뻣하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이고 유연한 말들을 보면 딱 때리는 순간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생고무줄처럼 탁 튀어나가거든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자, 갈라켓이 2주 만에 출전하는데 한 번 놔줬죠. 한 번 수요일날 스포를 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2주 만에 출전했는데 뭐 마지막에 그 펜스에 내측 줄에 펜스에다 붙여놓고 스포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마필들 정상적으로 가운데에서 내측 줄로든 외측 줄로든 가운데서 스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스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번을 발을 바꿔요. 스포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불안하지만 뭐 경주력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어디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 2번 바꾼다 그래서 발 2번 바꾸는 단점이 상대를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동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최강허버와 같은 맥락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천하도 약간 주행이 똑바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임기현 기수가 왼쪽 채측을 대가면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시켜요. 또 하나 이제 뭐 여담인데 직선주로에서 왼쪽 채측을 쓰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간간히 예를 들어서 뭐 훈련 승인자라든가 조교보들이 간간히 왼쪽 채측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수로부터 실전에서 안으로 기댄다. 그러니까 조교 때 그런 것들을 다 잡아봐라. 잡으면 좀 뛸 거다. 그래서 왼쪽 채측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장동에서 이 왼쪽 채측,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자기가 쓰지 않은 왼쪽 채측을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른손은 잘 돼요. 오른손으로 채찍질을 하면서도 흔들거든요. 그 왼손 채찍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겠습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기수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역 기수들도 조교 때 왼쪽 채찍을 쓰는 걸 보면 완전하지 못한 기수들은 많이 흔들어요. 또 맞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가격하는 그 부위에 가서 맞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임기현 기수는 한 10여 년 동안 해서 그런지 의외예요. 의외로 제대로 가서 한번 뭐 채찍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천하가 채찍발, 훈련발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드렸어요. 연합군은 뭐 컨디션이 아니고요. 뭐 조교 내용 보시면 아는 거고. 공동천하, 갈라켓, 후주 퍼펙트, 빛의 왕 이런데 빛의 왕은 문세영 기수가 타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자, 5경기였습니다. 자, 7마리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 이경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기가 아마 3번, 4번일 거라고 제가 지금 펴볼게요. 그쵸? 3번 3군데, 4번 8군데, 그 다음에 인디 차일드가 있네요.
아마 이제 인드차일드는 유승환 기수고 조경호, 오경환.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유승환 기수가 조경호, 오경환 기수보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라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말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듯이 여러분들 보면은 조경호 기수, 그 다음에 이경주에서는 뭐 오경환 기수, 그 다음에 유승환 기수 이렇게 좀 나열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열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인디차일드도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완전히 그 윤승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 뒷다리가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는 이 뒷심을 보면 16초 4, 17초 2에 14초 1 라스트에서 조금 무너지긴 하는데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푹 퍼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미러클러너는 고개가 높은 마필이 2주 만에 나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이고. 자, 이 스페셜 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동반 스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 조교 관찰자들이 이 경주에서는 스페셜 스타를 광분을 할 겁니다. 근데 기본 능력은 빼놓고 이 마필의 그 조교 내용을 보자고요. 스포하는 과정은 좋은데 이렇게 탁 조교표를 보면은 스포 5번을 했네요.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잘하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단점이 보이냐면요. 얘는 스포 시작하자마자 안으로 기대요. 그래서 다 펜스에서 했습니다. 딱 한 번, 죄송합니다. 이 뭐랑 했죠? 네, 클린업 천하하고 그 동반 스포할 때 외주로 바깥쪽에서 했어요. 그것도 이 스페셜 스타가 안쪽에 있었고 클린업 천하가 바깥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위마필이 계속 안으로 기대던 말인데 그날은 잘 갔어요. 기대는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조경호 기수가 왼쪽에 어떤 그 치측질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실전에서 그런 변수를 보일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장수태양인데 얘는 지구력이 없게 생긴 말이죠. 지난번에도 메비우스라는 아주 그렇게 썩 능력이 없는 말을 라스트에서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나중에 이제 오마신 차이로 벌어졌지만 그건 끝에서 벌어진 거고, 중간에 그 라스트에서 이기는 과정을 보면 문세현 기수가 거의 이겼어요. 깝대기 베끼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깝대기를 베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 나갈 때 마체를 한번 보십시오. 키는 크고 가슴이 좁아요. 그 다음에 롱다리예요. 지구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뭐 오늘 1200m고 지난번에 1200m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뭐 여기서 자른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입을 해서 미라클 러너와 스페셜 스타, 장수태양 뭐 세 마필을 이렇게 놓고 좀 대입을 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경주에서는 인디 차일드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 이 퍼스트 워리어도 보면 역시 이제 안말답게 이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스코리아 허리예요. 허리가 얇아요. 지난번에 뛰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안효리 기수가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효리 기수를 극찬을 했죠. 그랬더니 또 어떤 전에 제가 유상환 기수를 극찬했는데 꽤 됐죠.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잘 보시라고. 유승환 기수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 파워만 지금 조금 보강이 되면 정말 뭐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었는데, 얼마 후에 난리가 났어요. 저런 다른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유승환 기수를 알아야 돈이 된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안유리 기술을 칭찬을 했는데, 안유리 기술은 그냥 이렇게 후천적이라 그럴까요? 유승환 기술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 기술은 파워만 보강이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안유리 기술은 여자 기술답게 조금 자세나 이런 면들이 전부 다 좀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었는데 배대선 조교사 밑으로 딱 가면서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띄었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날 이 퍼스트 워리어를 타는 걸 보면 정말 이 말의 능력보다는 기술의 능력이 더 빛을 발했던 그런 경주였었죠. 근데 이마필도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하트처럼 쑥 들어갔어요. 아주 좀 민배라 그러죠. 쭉 올라가 있고, 트위스트 댄서는 오른쪽 뒷다리. 자, 택티컬로이드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1400m인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업입니다. 선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데뷔전 때 좀 주춤주춤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박태종 기수가 지난 경주에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8주 만에 나왔어요. 8주 만에 나왔는데 데뷔전 때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면 불안하다는 얘기죠. 아직 적응력이 2번밖에 경주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외곽 게이트고 안쪽에 빠른 마필이 트위스트 댄서인가요? 택티컬 레이디, 트위스트 댄서 이런 마필들인데 외곽으로 돌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선행을 못 나서고 안쪽에 갇혔을 때 이 선업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터보제트는 아직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빼놓고는 다 좋아요. 마체 생김새라든가 유연성도 있고 다 좋습니다. 순군전이지만 1300을 2번 뛰어봤다는 것. 좀 낫죠, 얘가? 제일 낫죠? 제일 낫습니다. 거기다가 뭐 1300 2번 다 뒷심이 좋고, 근데 조금 상대가 약했어요. 풍계나 스페셜 스타 조금 약하지만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생각 바뀌네 이렇게 좀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호전이 되면 얼마든지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터보제트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소금꽃입니다. 이 뒤를 모르는 경주죠. 소금꽃은 이제 당산대엽인데, 당산대엽도 8경주. 예, 그렇죠. 12군데, 3군데. 이 당산대엽도 보면, 지난번에 마지막 활용 타임이 12초 7이었고, 그 전에 1300에서 13초 7, 그 전에는 14초,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지금 참 잘생긴 체형입니다만 조금 부드러움은 좀 뭐 그렇다고 딱딱한 건 아닌데 부드러움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마필이 지금 D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어떤 대안의 마필이 없어요. 이 경주가 D가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불구하고 딱 퍼펙트 스킵 하나입니다. 퍼펙트 스킵이 조금 센데 뛰어다녔죠. 센데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백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37주 만이군요. 37번에 7주 만에 나왔고, 그냥 부담 중량이 50kg는 거 빼면은 봐줄 게 없어요. 530kg, 한 30여 kg 지금 불어 있는데, 5월 9일날 주행 심사 후에 지금 거의 6월 9일, 7월 9일이라고 치면 2달인데, 2달 동안 과연 이 퍼펙트 스킵이 30kg를 뺐을까요? 뭐 수영 조교도 없고, 뭐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훈련 강도가 세다고 해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 강도가 세면 오히려 말들이 피곤만 누적이 되고 잘 먹질 않아요. 그러면은 먹지 않고 빠지면 그거는 경주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반면 조교를 살살 해가지고 운동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 운동하는 게 산책, 뭐 하루에 30분 산책해라, 소화 잘 되고요, 밥 잘 먹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도 없는데 열심히 뭐 산에 뭐 등산하고 뭐 매일 뭐 조깅하고 그거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물론 이제 퍼펙트 스킵은 그런 건 아니지만 무거운 몸으로 이제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를 한다면. 이 퍼펙트 스킵은 기억하시나요? 이게 김기배 기수가 뭐 데뷔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생겨서 안 뛸 마피 아니라고 그랬는데 공백기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뭐 배당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경주에서 이 두 마피를 좀 잡으러 가는 말도 없을 것 같아서 뭐 배당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200m고요. 앞말들만 모아놨습니다. 자, 마볼트입니다. 승군전인데 참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웠다는 게 뭐냐면 자세가 그러니까 이 자세가 조금 낮아요. 머리를 조금 내리고 뜁니다. 내리고 뛰는데 상당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나 부드러움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장거리에선 조금 뭐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자, 그다음에 진격의 여왕입니다. 역시 이제 임기현 기수가 일찌감치 습보를 하고 나서 월요일날 수요일날 습보를 하고 그동안은 구보를 길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습보를 하고 아주 그런 그 임기현 기수 보면은 뭐 조금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세도 약간 높은 감이 없잖아 있고 근데 다른 건 다 좋아요. 특히 조교와 실전이 이렇게 좀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교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탈 것이다. 이런 전개를 펼칠 것이다. 그 반대되는 경우가 좀 없어요. 전에 뭔 말이죠? 플래시캣인가 10조 그 정호익 조교사의 그 플래시캣을 타는 걸 보면 선행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래서 힘을 안배했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그 남은 힘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캐리어가 짧아서 그런지 좀 라스트에서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들 쭉 부족하죠. 그거는 뭐 이제 아무리 10년 동안 뭐 부산에서 조교를 했다 치더라도 또 실전하고 틀리거든요. 실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쌓이면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헤이주드인데 승군전이죠. 이제 지난번엔 선행을 안 나서고 이겼는데 상대가 좀 약했다는 겁니다. 일기당천 피코프. 글쎄요, 육군치고는 뭐 이렇게 중위 클래스 정도 되네요. 아주 약하지는 않네요. 근데 뭐 진격의 여왕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진격의 여왕이 조금 몰리두커나 동해구쇼를 따진다면 일기당천하고 피코프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고레이스가 조금 더 세 보이네요. 뭐 기록도 좋았고요. 근데 이 헤이주드는 보면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발을 자주 바꿔요. 막 뛰다가 바꾸고 그걸 조경훈 기수가 조금 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윈스걸입니다. 트윈스걸은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내측주로 해서 이제 펜스에다 대놓고 습보를 하는데 갑자기 뒤가 꼬였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아마 답보하는 과정에서 뒤가 불편했었던 모양이에요. 뒤가 완전히 꼬였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 나온 걸 보니까 역시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뭐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뭐 발을 겹질렸다든가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여파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스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약간의 뭐 어떤 이렇게 찔룩거린다든가 그런 모습을 트윈스걸이 좀 보였는데 앞말 3살짜리고요. 큰 등치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만고만해요. 이경주는 능력보다는 누가 자리 싸움에서 능하느냐, 그게 좀 좋겠는데, 일단 그러려면 예시장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누가 앞에 가겠구나, 그거를 먼저 따져 놓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이 뭐죠? 우세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새로운 불꽃은 말이 조금 여느 때보다 컨디션이 완전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은 1번, 2번, 3번 마볼트, 진격영, 헤이즈드, 트윈스걸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4마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싸움까지는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날 겁니다. 임경 기수도 싸우는 기수가 아니고 조경호 기수, 이찬호 기수가 싸우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손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만약에 싸움이 펼쳐지는 경주 같으면 올라오는 마필은 길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0경주 1400m고요. 국내산 3군. 그냥 이것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 들으십시오. 이 대성지전만 나오면은 이 삼복 승식을 마치는 그 정말 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념 최고 대성지전 들어올 때도 마치고, 천마산 브루드리머 대성지전 들어올 때도 마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1400에선 대성지전이 강점이 있다. 근데 6월 11일 날 요배통이 있네요. 요배통 4일 있었네요. 뒤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 이번에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이 10경주는 여러분들 제가 아마도 뭐 현장에서 이 라이징 페스트가 라이징 페스트가 인기 1위네요. 조교도 약해졌는데 이게 왜 인기 1위죠? 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라이징 페스트 자르고요. 다이아 찬스 뭐 심리도 못 갈 거고요. 뭐 또 선행은 나설 수 있나요? 만방이 있네요. 근데 만방이 지금 주중 내내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보고 좀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저 정도면 제가 조교사라면 취소시킵니다. 그 정도라면. 자, 크레이 사격이 말이 좋아졌고요. 자, 승리의 기운입니다. 승리의 기운이 한 480, 90km대에 나가는 체형인데, 얘가 못 뛰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좀 뻣뻣해요. 뻣뻣한데, 뻣뻣한 데다가 안으로 기대는 것까지 있어요. 기대는 게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에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이네요. 금요일 날 그 습보하는데 보니까 말이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 약간씩 다시 조금씩 그 기대려고 했어요.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 금요일 날 그 뛰었던 게 기억이 안 지워져요. 계속. 그것도 1코나 2코나 직선에서 스피드는 더 좋았고 1코나 2코나 저 3코나까지 길게 가는데 보니까 꾸준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경주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정도 인기권에 있는데 다른 마필들이 지금 워낙 인기 라이징 페스트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만방은 얼만큼 차지하나요? 예, 만방이 인기 2위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요경주는 만방이 취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700m입니다. 예.
11경주 거리 1700m 손해선 4군. 자, 이 경주는 사실 모르는 경주죠. 이제 태산천지가 문세현 기수인데 이게 또 지난번에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매번 만약에 이 방송을 매번 보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조교를 못했다 그랬죠. 주행 악벽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주행 악벽 때문에 조교를 못한 거죠. 이걸 하나로 묶을까요? 묶어놓고 이번에는 더 그랬습니다. 자,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8번. 예, 월요일 날, 목요일 날도 아마 그 문세현 기수가 타고 나왔다가 말이 안 가질 않아 가지고 그냥 마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훈련 승인자가 타고 나왔습니다. 근데도 안 돌아가요. 이제 깎으로 가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아주 심하게 그 악벽이 심해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 다 했어요. 펜스에다 대놓고 슈퍼했는데 워낙 걸음이 느린 마필, 특히 이쿠야스 기수가 깡바닥에서 날라온 마필이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문세현 기수가 조금 무리해서 경주를 펼쳤던 그 전전 경주들보다 문세현 기수가 이제 이 태산천지의 어떤 장점을 알아내고 깡바닥에서 붙들고 이제 취입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역시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런지 이게 정상미르 원석 발고 화이트하시 강한 서울 태산 뭐 이런 마필 수석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올라온 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케이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좋은데 이 말의 생김새를 보면은 장거리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조금 체장이 길어요. 그다음에 실버하트 역시 이제 안으로 기대려는 고개 높고 리듬감 없는 마필 풍계입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풍계를 지금 3착, 2착, 1착, 1착 오전을 뛰면서 4번 다 입상을 그러니까 4번 다 왔다고 봐야죠. 3착 한 번이니까. 근데 이 마필은 등치에 비해서 아주 몸놀림이 뻣뻣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타가 없습니다. 결정타가. 물론 이런 마필들이 힘을 안배해주는 거리가 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리가 긴 거리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기승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가 뛴 경주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뛰었어요. 근데 거리가 길어졌다고 해서 다른 어떤 전개를 펼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험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주는 추천드릴 마필이 없어요. 두숭산 뭐 이거 하나 지금 훈련이 조금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리가 늘었다고 이제 조금 훈련량을 늘렸는데요. 얘도 뭐 체구도 작고 지금까지 이 단거리에서 뛴 걸음을 보면 그렇게 결정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뭐 지금 불안한 감이 단점들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두숭산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들어오면 입상하면 다른 마필이 여기서 입상을 하면 못 맞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1800m고요. 혼합 1군. 또 여담인데 매번 누가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힘장인데 2군에서 계속 지금 입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2착을 오고 1900도 뛰고 다 뛰었어요. 딱 1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졸전을 펼치니까 뭐 계속 안 갔네 어쩌네 이제 그런데 그 2군 뛸 때 보면요 한 번도 여유가 없이 왔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1군에 와서 좀 적응력이 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저 말 놓고 승부해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넌 죽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물론 이마필이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의심은 가지만
신영철 기수가 이마필을 조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마필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 조교보가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만은 요 마필이 어떤 그 뭐랄까요, 아주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마나리 그런데 오마나리가 아니고 우마나리, 말이 가는 대로. 이 힘장의 그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물론 그 전에 조교부가 조교를 했을 땐 보면은 자꾸 재갈을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고삐를 짧게 해가지고. 근데 이 신영철 기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는 대로, 말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맘껏 뛰어봐라 이거죠. 리듬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고삐를 짧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리듬감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조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힘장이 예전에 2군 시절에 뛴 걸 보면 사실은 아주 쥐어짜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군에서는 좀 활약이 안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1군 제일 하이 클래스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 삼정불패가 하만식 기수가 목요일 날인가요? 안으로 좀 기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그 기대는 원인을 찾으니까 오른쪽 뒷다리가 조금 파인기가 있어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이마필이 내축주로 가운데에서 습보를 하던 마필인데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외축주로 나와서 조교를 하는 목요일날 습보를 했는데 왼쪽 채측을 대더라. 근데 이마필 자체가 고개가 높죠. 등치가 크고 느린 걸음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습성을 변경하려다 실패를 했고 지난번에 그냥 선행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좀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데 결국 아르고 프린스가 이제 포인트죠. 키포인트. 얘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삼정벌패를 어떻게 빨리 잡아주느냐 늦게 잡아주느냐입니다. 분명히 힘장은 이 선에 갈 거죠. 삼정불패 두고 앞에 두고 힘장 가고 아르고 프린스. 앞으로 아르고 프린스가 안에 갇혀 있을까요? 글쎄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일단 아르고 프린스나 힘장이나 거의 뭐 맘먹기 따라서는 앞에 붙을 수 있는데 선행은 아니더라도 아마 아르고 프린스가 선행 뒤 자리를 힘장에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면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늦게 나오고 힘장이 빨리 나왔다 치면 빨리 나왔을 땐 붙들고 갈 수 있지만 늦게 나왔다 치면 밀어서 아마 이 자리를 삼정불패 뒤에 자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힘장이 또 불안해지는데 아무튼 신영철 기수가 조교는 기가 막히게 했다. 뭐 거기다 1번, 4번, 8번이 인기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데 하나 꺾고 한 방 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현장에서 말 좀 보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400m 13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죠. 자, 이 경주도 여러분들 12경주가 만약에 저배당이라도 적중을 시켰다면 이 경주는 그냥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북대풍 일요일째 나오는데 북대풍이 좀 아쉽죠. 북대풍이 1군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뭐 휴양망 입상을 했는데 내심 설로들리가 선행마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죠. 경백기를 갖고 나왔을 때죠. 5월 10일 날 제가 1902경주인가요?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 설로들리도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백기를 갖고 나면서 말이 안으로 기대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습관이 완벽하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심했던 것보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던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졌으면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지는 들어가는 거죠.
막 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예전에 보면은 휙 들어갔어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습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표현 드릴 때는 좋아졌습니다. 그게 아주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경주에서는 설로들리가 조금 선행인데, 이번엔 좀 타이트하죠. 루비켄터도 따라 붙을 거고, 태산마루, 블랙탄, 럭키쉘이, 정읍사랑 다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로들리가 그렇게 쉽게 경주를 펼칠 수가 없어요. 펼칠 수가 없고, 루비켄터인데 지금 그 누구죠? 김혜선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아마 팔라딘을 먼저 타기로 돼 있었는지 이 루비켄터가 이상혁 기수한테 왔는데, 이 루비켄터가 지금 오른쪽 뒷다리가 많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부자연스럽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새겨 들으십시오. 새겨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랑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50km만 달고 들어왔어요. 얘가 보면은 50km, 53.5에서 3착, 조경호 기수가 엑스할 때, 그 전에 문세영 기수가 엑스할 때 4착, 1300에서, 제가 그걸 예를 들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박주원 기수, 권성원 기수가 50km 달고 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51에서 한번 입상을 했고, 50.5에서 안 됐고, 지난번에 54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마필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서 과연 이마필이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럴 것인가,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부담 중량도 부담 중량이지만, 말 스스로가 라스트에 오면은 결정타가 없어요. 조금 안으로 기대는 것도 있고요. 이번 주에 좀 안으로 심하게 기대했어요. 조교할 때. 그렇죠. 럭키쉘이 공백기 있죠. 태산마루 선행 안 가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김동균 조교사가 뭐 오경환 기수, 정지명인 말. 이 말 맞죠? 블랙탄 오늘 보니까 아니고, 대제의 밀사 매번 그렇고, 팔라딘입니다. 딱 팔라딘 하나 남아요. 근데 팔라딘에게 이경주가 조금 불리해요. 빨라요. 태산마루, 로기비켄터, 돌풍지투도 뭐 만만치 않고요. 럭키쉘이, 설로들리, 정읍사랑. 팔라딘이 뒤에 서 있는데 지금 앞에서 다 말들이 안 좋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제가 유경주가 마지막 경주인데 일찍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라딘이 입상을 해도 저는 뒤를 못 맞춰요. 만약에 입상을 한다 치더라도 저는 못 맞춥니다. 만약에 입상을 하더라도 못 찾겠어요. 일단은 기본 능력으로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팔라딘의 그 컨디션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뭐 배당에 환수가 나오진다면 뭐 세마필까지는 가져가야 되겠죠. 루비켄토, 설로들리. 또 하나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만약에 그렇다면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좀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주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일요일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